제가 그 수업을 하는 내용은 줌에서 제가 녹화를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 녹화를 한 내용들은 나중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시면 집에서 그 복습하실 때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오전에 오라클 XE 213 윈 64라고 하는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를 했고요. 압축을 풀어서 이 폴더가 생겨 있습니다. 그 폴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 그 설치 파일은 그 폴더 들어가 보시면요. 폴더 들어가 보시면 설치 파일은 셋업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셋업. 찾으셨습니까? 네. 그 셋업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경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 네, 요렇게 네, 요런 화면이 나왔을 거예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버전은 21C라고 하는 버전이고 익스프레스 에디션이고 그 다음에 마법사 그러니까 설치 마법사라는 뜻이죠. 설치 마법사를 시작합니다라는 뜻이고 계속하려면 다음을 누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음 누르시면 돼요. 다음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것들은 그 라이센스예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입니다. 볼륨 조절이 조금. 네. 이 버전은 개인 PC든 그다음에 공용 PC든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버전이고요. 여기 프리 유즈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리고, 오라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의 전체 기능을 좀 좀 가볍게 교육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버전이 익스프레스 에디션입니다. 다른 버전들도 많은데 저희는 수업 시간에는 요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센스에 대한 게 있으면 여기서는 동의함을 체크하시면 돼요. 동의함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설치 위치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는 폴더를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C 드라이브 밑에 앱이라고 하는 폴더를 자동으로 만들어요. 자동으로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IT will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뒤쪽으로 이렇게 폴더 이름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주의하실 부분이 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두 번째 폴더가 IT will이라고 되어져 있죠. 요거는 그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그 윈도우스 로그인 할 때 사용자 계정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오셔가지고 PC 키죠.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할 때 계정은 IT will,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020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그 계정 이름이에요. 이 계정 이름이 한글로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그 윈도우즈를 사용하실 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설치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집에서 개인 PC나 그 혹은 개인 노트북에서 오라클을 설치하실 때는요. 사용자 계정을 이렇게 그 영문으로 안 되어져 있는 경우, 한글이 들어가 있는 경우, 공백이 있는 경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 관리자 권한으로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드세요. 그리고 공백 없이 영문으로만 그 계정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설치가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런
일종의 버그 아닌 버그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부분이 윈도우즈 로그인 계정으로 폴더 이름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요게 한글이나 어, 그다음에 MS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이름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그런 그 제약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뭐 변경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요 상태 그대로 놔두시고 다음을 하시면 돼요. 다음 누를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화면은 비밀번호를 지정하라고 하는 화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계정, 시스템 그리고 DB 어드민 계정에서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되어져 있고요. 어, 실제로 회사에서는 이게 그 어드민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니까 복잡하게 비밀번호를 만들 거고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교육용이니까 그리고 회사 저기 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일은 없으니까 학원 내에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비밀번호를 그냥 루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ROOT.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만드시면 안 되고 실제 회사에서는 복잡하게 만들겠지만 뭐 알파벳, 숫자, 특수기호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길게 만들겠지만 저희는 그런 보안까지 신경을 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잊어버리지 않게끔 루트라고만 할게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똑같이 ROOT 그다음에 ROOT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 화면에서는요, 그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어떤 폴더에 설치가 되느냐라고 하는 정보들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어, C 드라이브, 앱, IT윌, 프로덕트, 21C라고 하는 폴더 밑에 전부 다 그 폴더 밑이죠. 그 폴더 밑에 대상 파일들이 설치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특별하게 설정하실 거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익스프레스 에디션이어서 설정할 내용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다리도록 할게요. 네. 중간에 설치 중에 창이 하나가 떴는데 여기서는 일부 기능이 차단됐습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이때는 허용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취소하시지 마시고 허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설치를 하면서 또 다른 팝업창에서는 어떤 것들을 구성하고 있다. 뭐 구성이 성공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네. 설치하실 때, 설치하실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그 드는 부분이 예, 그 구성들을 설정하시는 부분. 구성을 설정하시는 부분들이 그 시간이 아마 제일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 설치를 하시면서, 아니, 네. 설치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실제 데이터들을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검색하고 변경하고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PC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서버를 설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설치가 끝나고 나면 어, 이 DB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 계정을 저희가 만들 거고요. 만들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접속해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들을 테이블로 관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아마 이 구성하는 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요거는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되는 동안 잠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이 있는 거죠.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이고요. 그다음에 뭐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MS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SQLite 오픈 소스인 SQLite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오라클이나 MySQL이나 MS SQL, SQLite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들을 전부 다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해. 테이블 형태로. 우리말로 하면 표죠. 표. 그러니까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거, 그게 테이블이에요. 이런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이고요. MySQL은 처음에는 오픈 소스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였었고,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상용 프로그램인데 상용이면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배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사용할 때에는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유지 보수를 오라클에서 하면서 그, 사,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MySQL은 오픈 소스로 시작을 했었었는데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MySQL을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까지도 오라클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라클 다운로드 받았던 그 사이트 있죠. 그 사이트 조금만 더 이렇게 찾아보시면 MySQL도 같이 오라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음. 그래서 이제는 오라클과 MySQL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다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배포를 하고 있고요. MySQL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오라클로 인수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픈소스로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DB가 마리아 DB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MySQL에서 출발해서 마리아 DB라고 하는 그런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도 있어요. 아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그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마 오라클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오라클 다음이 아마 MySQL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소규모로는 뭐 마리아DB나 MSSQL 같은, 물론 MSSQL도 대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오라클보다는 조금 시장 점유율은 조금 낮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있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라클을 저희가 그 수업 시간에는 다룰 겁니다. 어, 저희가 오라클을 다룰 때 공부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는데 그런 문법들은요, 90% 이상 다른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SQL이라고 하는 것도 표준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그 표준을 지켜서 언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라클을 공부하지만 오라클에서 그 다뤘던 내용들을 MySQL이나 MSSQL 혹은 MariaDB 같은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도 90% 이상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SQLD나 이런 시험 공부를 하실 때에도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데이터가 저장되는 표 모양의 객체고요. 이 테이블에서 가로 행을 레코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레코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테이블에서 이 세로, 컬럼 하나하나를 필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코드는 그 다음에 필드는 컬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지금 여기 예로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 아이디, 이름, 생일, 학년, 이메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는 100일, 이름은 김도형, 생년월일, 학년,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져 있죠. 정보가 데이터잖아요. 그 데이터들이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돼요?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는 옆으로, 행으로 저장이 되죠. 행으로. 그래서 이거를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로 레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행 하나를 보면 김도형이라고 하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행을 보면 김현정이라고 하는 학생에 대한 그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테이블의 가로는 어떤 한 사람 혹은 하나의 레코드를 의미를 하고요. 컬럼은 같은 타입의 값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D라고 하는 컬럼만 보면 아이디가 101번, 102번, 103번이다. 이렇게 아이디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모든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만 보면 그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아이디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만 보면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이름들을 다 검색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드 혹은 뭐 변수 등등의 용도로 그런 용어로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고요. 어, 과거에는 주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주로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리고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전통적으로 그리고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행은 유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빅데이터가 많아지면서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아졌어요. 즉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데이터들이란 뜻이에요. 테이블을 보시면 테이블은 형태가 일정하죠. 그죠? 가로, 세로, 직사각형. 형태가 모양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 근데 요즘의 데이터들은 비정형인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생겨났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No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No, 아니다 해서 No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NoSQL 데이터베이스는 몽고DB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몽고DB. 근데 저희는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오라클까지만 다룰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사이에,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사이에, 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로컬호스 여기 보시면 이 정보 잘 봐두시면 돼요. 로컬호스트 1521번.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XEPDB 1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EM 익스프레스 URL은 EM 로컬호스트 5500번 EM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요 정보들 어, XEPDB 1번. 네. 요거 잘 봐주시고요. 네. 아, 잠시만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 완료를 눌러주시면 돼요. 완료. 혹시 완료 누르셨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아직 설치 안 되신 분 계실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설치 다 되셨습니까? 네. 자, 설치가 되셨으면 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 버튼 있을 거예요.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앱 이름 검색할 수 있는 부분 있죠. 검색하는 부분에서 CMD라고 해보세요. CMD. CMD라고 하시면 아마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명령 프롬프트. CMD라고 하시면 돼요. 명령 프롬프트 하시면 이런 창이 열릴 겁니다. 요거 제가 속성을 좀 바꿔드릴게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는 게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속성을 좀 바꿀게요. 폰트가 어디 있었는데. 뭐야. 구성표. 어? 웃겼네. 잠시만요. 어, 제가 설정을 미리 좀 해둘 걸 그랬네요. 모양. 제가 설정을 좀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여러분들이 설치하신 거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설치를 하신 거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이제 접속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로 서버에 접속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여기를 명령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 프롬프트로
여러분들이 직접 명령을 입력하셔서 접속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접속하실 때에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SQL 플러스라고 하시면 돼요. 한 칸 띄고요. 슬래시 한 칸 띄고 as 한 칸 띄고 sys dba라고 써주세요. 음, 여러분들 명령창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명령창에서 하시면 되고요. SQL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그 명령으로 실행하는 실행 프로그램이에요. 명령으로 이렇게 그 명령 프롬프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SQL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 계정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그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계정으로 하실 때에는 요건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뒤쪽에 있는 as sysdba라는 그런 의미는 그 오라클 설치할 때 시스템 그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엔터 하시면 돼요. 네, 엔터 하셨을 때 이런 그 메시지가 뜨면 돼요. SQL 플러스 버전은 21.0이고 SQL 21.3이라고 되어져 있군요. 그 다음에 접속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21시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다라고 나오면 되고요. 프롬프트가 아까까지는 C users IT will이라고 하는 프롬프트 상태였는데 지금은 SQL이라고 하는 프롬프트 상태입니다. 요게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까지도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으실까요? 접속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네. 아예 안 돼가지고. 설치 다시 하고 있으면 설치 하고 계시면 그러면 요거는 설치가 끝난다는 사실. 어떤 얘기? 하다가 부른 다음에 이거 완료되었다는 거 비교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다른 분은 혹시 중간에 에러가 나시거나 그러신 분 아까 접속되죠? 네. 그러면 한 분은 조금 제가 쉬는 시간까지 좀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제가 봐드릴게요. 네. 자, 되신 분들은 여기서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지금 그냥 따라서 한번 쳐보세요. select 어, 그 다음에 sys date from to all 요렇게 끝에 이거는 세미콜론입니다. 어, select sys date from to all 하고서 세미콜론 하시고 엔터 해보세요. 이랬을 때 오늘 날짜 2025년 11월 19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제대로 보이면 돼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앉으신 분 계실까요? 다 잘 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그 연습용 계정을 새로 하나 만들 거예요. 지금은 그 오라클이 최초로 설치가 된 다음에 설치가 될 때 기본적으로 시스템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자로만 접속을 한 거고요. 접속을 한 거고,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자 이외에 다른 계정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는 관리자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연습하는 용도로는 다른 계정을 하나 만들 겁니다.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먼저 해줄 거냐면 일단은 그냥 따라서만 치세요. alter session, set, 큰 따옴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줄, 여기는 대문자로 다 써주셔야 돼요. 오라클 스크립트 이렇게 전부 다 대문자로 써주시고요. 다른 것들은 다 소문자로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수록. 마찬가지로 끝날 때에는 여기도 세미콜론으로 끝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엔터 하시면 이런 메시지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세션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와야 됩니다. 혹시 여기서 에러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여기도 다 되신 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create, 내용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create user, 그 다음에 code, identified by tiger 이렇게 하고 끝날 때 세미콜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enter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사용자가 생성되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혹시 두 가지가 실패하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세요. 네. 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또 네. 네? 그냥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오타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오타 때문에 그럴 거고. 이런 문장을 SQ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QL, 저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할 것들이에요. 수업 시간에 공부할 거고, 첫 번째, alter라고 하는 거는 변경하겠다. 세션 정보를 변경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오라클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를 추루로 하겠다. 뭐, 요런 정도로만 지금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런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얘는 이 세션 정보를 오라클 스크립트라고 하는 정보를 왜 추루로 바꿨냐면 그 오라클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사용자 계정 이름을 만들 때 앞에다가 C 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사용자 이름을 만들도록 변경이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 이름을 만들 수 없게끔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을 아무렇게나 만들 수 없고 반드시 C 샵샵이라고 하는 접두사로만
시작하도록 바뀌었는데 이 세션 정보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러면 그 특별한 C 샵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접두사 없이도 사용자 계정 이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작업인 거고요. 세션 정보를 바꾸는 거는 두 번째 명령어가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를 만들겠다는 뜻이잖아요. create user, 그러니까 유저를 만들게요, 만들어라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있는 스컷이라고 하는 게 사용자 계정, 로그인할 때 사용할 사용자 계정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identified by 다음에 나오는 타이거라고 하는 게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그래서 로그인할 때 아이디는 스컷이고 비밀번호는 타이거다라고 만든 거예요. 만약에 다른 계정과 다른 비밀번호를 만들고 싶으시면 create user 그 사이에다가 어,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되고 identified by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명령어가 그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그런 그런 거고요. 자, 이제 한 가지를 더 할 건데 grant DBA to Scott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grant라고 하는 거는 권한을 부여하다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명령어고 DBA라고 하는 거는 권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권한을 부여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권한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데이터들을 입력할 수 있고 수정, 그 다음에 삭제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들을.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이 DBA. 이 DBA라고 하는 권한을 그랜트, 부여를 하는데 누구한테 부여를 하겠느냐? 스콧 계정한테 부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o 스콧 계정에게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콧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접속하고 테이블을 만들고 삭제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되셨으면은요. exit. 여기서는 세미콜론 안 쓰셔도 돼요. exit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종료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뭐라고 나오냐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분리되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 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오라클 설치가 끝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실행 중인 거예요. 그 서버에 여러분들은 접속을 해야 돼요. 접속을 할 수 있는 명령어가 SQL 플러스. SQL 플러스. 이렇게 하면 프롬프트 상태가 바뀌어요. 프롬프트 상태가 윈도우 프로그램 상태에서 지금처럼 SQL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요.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입력하고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실행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해야 돼요. SQL 플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되고 종료하는 거는 exit, 빠져나오겠다예요. 그러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윈도우의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모든 실습을 전부 다 이렇게 명령어로만 하면 좀 번거롭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 다음 시간부터는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SQL 디벨로퍼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자,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 계실까요? 여기까지는 다 되셨습니까? 에러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